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사람은 도대체 언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기분 나쁘고 화났던 순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성격이 약간 조금 살짝 욱하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따금씩 다 이제 화가 난다던가 기분이 나쁘고 이게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물론 뭐 다 화나고 올라온다고 막 그거를 날 것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화나고 기분 나빴던 순간이 참 오늘도 아마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잦거나 또는 정말 이따금씩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는 우리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한 번 이상은 한 번이 아니죠. 자주 이제 겪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사람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한번 최근에 이제 이 화나고 기분 나빴던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한 달 정도도 안 됐네요. 한 3주 전? 3주 전? 한 4주, 3주 정도 됐네요. 그때 제가 이제 피부과를 갔었어요. 나름 이제 꽤 이렇게 유명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규모는 좀 있는 병원이었어요. 피부과 가서 이제 진료를 이제 보고 나오는데 사실 그 피부과가 예약제예요. 보통 이제 피부과 같은 병원은 예약을 받죠. 왜냐면 시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저를 되게 오래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뭐 병원이 뭐 환자가 많거나 손님이 많으면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 뭐 5분, 10분이야 기다리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병원의 경우에는 저를 거의 한 25분 정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25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날 한 번이 아니었어요. 꽤 빈번히 자주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제 시간에 진료를 받는 날이 좀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가서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제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 측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환자를 오래 기다리게 한다. 이럴 거면 예약을 받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논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병원의 대표분들 또한 별로 제가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뭐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거 알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그쵸? 이거는 뭐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아시죠?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영혼 없는 사과를 하는지는 이 사람이 하나의 센서예요. 이게 다 굉장히 이제 큰 레이더이자 안테나란 말이죠. 센서기 때문에 다 느껴요. 다 느껴진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였어요. 이 직원분은 전혀 저에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은 해요. 막 표정 이러면서 미안해요. 뭐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은 해. 근데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첫 번째로는요. 환자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거의 20분, 25분씩 기다리게 한다는 건요. 이거는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의 마음을, 남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병원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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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감수성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 애초에 기다리게를 안 하죠. 그쵸? 그렇게 빈번히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를 자행해 왔다는 거는 이거는 너 입장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너가 기다리는 거는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뭐 남의 이 사람이 기다림으로써 느낄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태도인 거죠. 저는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참 그 강남에서 병원을 그렇게 피부과를 그렇게 운영해서 과연 얼마나 장사를 참 잘하고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번영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를 굉장히 자주 그것도 오래 예약 시간 막 25분, 20분, 25분 동안 예약 시간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기다리게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거는 병원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사실은.
그럴 거면 예약을 받지를 말았어야죠. 근데 그 병원 태도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 환자가 앞뒤로 있고 하다 보면은 뭐 진료가 늦어지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뭐 환자분도 뭐 한 5분 10분 늦게 온 적 있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도리어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는 더 이상 다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환불받고 나왔죠. 그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 병원에서 환불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병원에서 환불받고 나온 이유는 그런 병원에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그런 병원에 제 돈과 시간을 단 1분 1초 10원이라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그 병원에서 그렇게 환불받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나왔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이럴 때 화나요, 사실.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알 때 화가 나요. 그쵸? 만약에 그 병원의 직원과 대표분이 늦게라도 제가 오래 기다리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래 기다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런 피해를 뭔가 보상하려는 제스처를 먼저 취했다면은 제가 그 병원에서 굳이 환불까지 받고 그렇게 안 좋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피해의 구체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제 적습니다.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글로 정리해서 뭐 어딘가 뭐 거기 무슨 병원 후기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게 쓰겠죠. 있는 그대로 저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쓰겠죠.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남에 피부과 가려는데 어디가 좋아? 너 피부과 다닌다며 좀 추천해줘 할 때 절대 거기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겠죠. 뭐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벌인 게 참 뭐 참 그 모래사장에 모래알처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병원은요 저한테만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나이 들수록 제 진리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면 자기 개벌은 남은 못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요. 그런 특수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평소에 그런 행동 패턴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병원 직원과 오너들의 마인드와 행동 패턴이 이미 그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객 위주가 아니라 자기네 병원 위주의 그런 운영 마인드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가면은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점점 많아진 이 사람이 과연 주변에 이 병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요? 뭐 일단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게 원한 살만한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화나게 하거나 남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일은 그러니까 물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의 그 분노와 남이 화를 나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나요. 저는 일단 병원이 저를 되게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내 시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인상을 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죠.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3번 이상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의성이 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막 3번 이상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해. 이거는요. 그냥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인 거고, 첫 번째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할 수 있죠. 그 병원은 이런 모든 사례에 다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괘씸했습니다. 제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났죠. 그리고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또한 들었어요. 내가 이 돈을 갖고 다른 병원에 갔으면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텐데 내가 이 병원에 오는 바람에 뭔가 내가 이 돈과 금액에 합당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 자, 손해보는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요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이 2가지예요. 무시당할 때 그리고 내가 손해볼 때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손해본 걸 같이 느껴질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깊은 화가 난다는 거 아마 여러분은 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날 참,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날 그 환불을 받고 나오면서 1층 그 로비를 이렇게 나가면서 저 앞에 이제 중년 여성분과 그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 문 열고 나가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쵸? 지금 저 여기 환불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좀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약속 장소로 좀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먼저 나가시고, 이제 문이 이렇게 유리문 아시죠? 이렇게 이게 딱 열고 이제 닫히면서 이렇게 제가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제가 딱 이렇게 열고, 이제 그분 나가시고 내가 딱 열고 이렇게 하려는데, 미처 그 여성분의 몸이 다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왼쪽 다리 부분, 이렇게 발끝 부분이 그 유리 그 문 열린 틈 사이로 살짝 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문틈 사이에 신체 일부분이 그 꼈던 경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끔찍하죠, 그죠? 저도 손가락 이게 창문 닫다가 껴가지고 뼈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화들짝 놀랬죠. 근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기 전에 그 여성분이 이러면서 소리를 이렇게 딱 지르시더라고요. 당황하신 거죠, 그쵸? 자기 이 문 사이에 낀 건데. 근데 다행히 자세히 보니까 살이 낀 건 아니고요. 그 발꿈치가 낀 건 아니고, 다행히 좀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를 신고 계셨어요, 그 성분이. 그래서 그 슬리퍼가 이제 낀 거여가지고 다행히 이제 발에 다치거나 한 건 없는데, 일단 그래도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소리를 내시길래 제가 일단 반사적으로 내 어떤 행동이 남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남에게 상해를 가거나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래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떡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혹시 다친 데 없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분 이제 발을 자세히 봤어요. 혹시 다치신 데 있으면 뭐 병원, 그 건물이 좀 병원이 많은 건물이어가지고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약국도 있었어요. 약국 가서 약이라도 사서 발라드리든가 해야 했던 생각에 자세히 봤는데, 다행히 이제 신체에는 피해가 없으셨고 그냥 슬리퍼가 살짝 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제 제 이 반응에 처음에는 되게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표정이 좀 일그러지셨어요. 약간 좀 일그러진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제 제 반응을 보고 나서는 약간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누그러지셨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아유, 괜찮아요. 다행히도 이제 뭐 어디 발꿈치나 이런 데 다친 데는 없어요. 근데 다음부턴 잘 보고 다녀요. 조심하고 다녀요. 이거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웃으시면서 가셨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같은 날 정말 한 10분 간격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기묘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우리 삶의 이런 일상의 많은 순간들에 이렇게 배울 거리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깨어만 계신다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 관찰하신다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워가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많은 걸 이제 시사한다고 봐요. 일단 사람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죠. 사람이 화가 나는 거는 첫 번째,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쵸? 내가 뭔가 손해봤어. 그 두 번째, 무시당할 때.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길 때. 손해와 존중의 부재.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사람은 어김없이 거의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성분도 처음에는, 그렇죠,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에 좀 더 가깝긴 한데 화가 나셨지만, 제 그 대처가 그 여성분의 그런 안위를 걱정하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태도였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처음에 내가 손해봤어. 내 몸이 다쳤어? 손해봤을 때 사람 어떻게 했어요? 화난다 그랬죠. 손해봤을 때 딱 화나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되게 보상을 해주려는 태도를 보여요. 그럼 어때요? 손해본 거 같은데 이 사람이 날 존중해주네? 내가 존중받았네?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챙겨주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화가 딱 났다가도 이게 딱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 뭐 이 사람이 날 그래도 나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니까, 그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블랙 컨슈머나 진짜 막 무슨 진상이나 그런 악질은요,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물론 있기야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상식적인 상황에서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대로 행동을 하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이 사실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제 화가 났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남에게 그쵸, 남을 항상 존중하고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폐를 끼치게 됐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크게 막 살면서 뭐 감정 상할 일이 그렇게 없지 않을까. 감정이 상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